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 혼술 4월 1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오늘 현충원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산에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오면 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답변은 이겁니다. 제안하면 응하겠다.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선거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선거 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안 오면은 응하겠다. 윤석열도 아쉬울 것이다. 자, 입장이 바뀌었죠. 제안을 본인이 하다가 이제는 제안이 오면은 응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 영수회담 자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담에 응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영수회담이란 게 맞지 않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는 자리라면 몰라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같은 급일 수 없다. 과거에 이 총재 시절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죠. 그것 하나하고, 하나는 이재명이 각종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 수사 중인데 이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당 대표인 건 마찬가지고, 또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지금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1심 재판, 선거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 또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들이 있죠. 대북 송금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수사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마치 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선거 결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 행동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과 조국 마치 온 국민의 민심을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죠. 당장 조국은 현충원도 가기 전에, 오늘 현충원 가기 전에 어제 그 비례대표 당선자들, 뭐 박은정 쭉 모아가지고 이 항우나 같은 이 항우나 뭐 1심에서 3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모아서 대검 앞에 가가지고 김건희 소환하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민심을 다 얻은 것처럼 하는데, 이 의석수는 많이 가져갔죠. 그렇지만 4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득표한 지지율을 비율을 따지면은 그다지 차이가 안 납니다.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한쪽이 받고 한쪽이 49.9% 받아도 49.9%가 사표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에서 민주당이 앞서 몇백 표, 몇천 표 앞섰기 때문에 그 당선자가 많았던 것이지, 전체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국 254개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 투표를 한,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한 이것을 다 모아서 득표 비율을 따지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의석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은 가령 이겁니다. 지금 지역구 이번 총선에서 4.10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났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의 2배 가까운 1.8배를 더 많이 가져갔죠. 거의 2배에도 육박하는. 자, 그런데 이 득표율을 보면은, 자, 254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한 사람은, 기권하지 않고 투표를 한 사람은 2,923만 명입니다. 2,923만 표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 중에서 1,475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은 1,317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254개 선거구에서 정당 투표와 별개로.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져간 건 전체 지역구에 투표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그 유권자의 50.5%, 절반 약간 넘게 가져갔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45.1%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석이 50.5 대 45.1이냐, 그게 아닌 거죠. 이 득표율, 253개 선거구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한데,
겨우 5.4%포인트인데 의석수가 할당된 것은 161대 90, 거의 1.8배가 더 많은. 그러니까 민심을 완전히 가져간 게 아닙니다. 5.4%포인트 차이인데 특히 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과 또 충청권. 서울은 이 격전지가 많이 있고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인데 서울의 경우를 봐도 서울에 지금 48개 선거구가 있는데 민주당이 37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11개만 차지했죠. 그래서 무려 차이가 26석 차이, 한 3배 이상을 지금 민주당이 더 가져갔습니다. 26석 차이. 그런데 그러면 의석수를 점유율로 보면은 민주당이 77%의 의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24%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54% 차이가 나는 거죠. 한 3배나 더 가져가고 비율로는 54% 차이가 나는데 득표율은 민주당이 296만 표, 국민의힘이 262만 표. 이 비율로 하면은 민주당이 52.23%, 국민의힘이 46.29%, 5.95%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득표한 건 5.95% 차이인데 의석은 54%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이 특성입니다. 이번에 충청권에서도 대전, 세종, 충청, 충남, 충북 여기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28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은 단 7석인데 전체 28개 선거구의 득표율 비율을 하면은 차이가 4.3%밖에 나지 않습니다. 4.3% 나는데 이 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이 7석. 자, 소선거구제의 어떻게 보면 폐해죠.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남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죠. 영남에 지역구가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이동도 당선되고 하면은 중선거구제면 이동도 막 당선되죠. 그러면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영남이 65개입니다. 대령 당선되는데 호남에서는 그 선거구가 28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동으로 당선되는 국민의힘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선거구제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자, 이런 상황은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득표 비율은 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 의석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나 조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심이 정치권의 좌파 진영에 다 간 것은 아니다. 자, 5.4% 득표율 격차는 5.4%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완패를 한 건 맞죠. 근데 완패를 한 이 중에서도 좀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중진들이 지금 다시 회생을 했죠. 회생을 해서 곧 전당대회를 하면은 당을 이끌 만한 인물들이 이번에 살아남았습니다. 나경원 다시 탈환을 했죠. 동작을. 안철수, 김태호, 권영세 이 중진급들 당을 이끌 만한 중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서울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37대 11로 졌지만 서울의 험지 상징적인 것을 탈환했습니다. 나경원의 뭐 동작을도 마찬가지고 가령 이 마포갑 조정훈 당선인이 나온 마포갑도 여기가 원래 노웅래 지역구죠. 노웅래가 3선을 하고 그 전에 노웅래 선친인 노성안 전국회 부의장이 뭐 5선인가 하고 노웅래가 4선하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아예 아성이었는데 그것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봉갑은 과거 유인태, 김건태의 부인 인재건 이렇게 쭉 했던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죠. 그 중간에 그 2008년에 총선 때 한번 신지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서 그때 이 타운놀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서울에서 대거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될 때 한번 당선됐고 나머지는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김건태 지역이죠. 유인태. 그리고 인재건. 그리고 이번에 자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꽂다가 안기령, 뭐 차은우보다 뭐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했던 안기령을 꽂았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탈환을 했습니다. 김재섭, 젊은 청년 정치인 김재섭이 탈환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뭐 개헌선을 저지를 했다. 이 출구조사에서는 MBC 기준으로 최대 99석밖에 못 얻을 거다 했는데 180석을 얻어서 개헌선을 개헌선을 저지를 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수 우파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국민의 선택을 한 5.4% 포인트 덜 받았을 뿐이지 완전히 민심이 떠난 것은 아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완전히 민심을 다 가져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사법적 위기를 벗어나고 또 복수국, 조국은 거의 복수국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여전히 이 국민의힘을 찍은 45.1% 국민은 여전히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